네, 시작할게요. 원리학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경 쓸 것은 세 가지 정도. 이제부터 그 세 가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뭘 알면 되냐면 일단은 돈의 가치는 갈수록 커진다를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100만 원 줬어요. 그럼 너가 히히 하고 받으면 안 돼요. 네, 조금 더 머니를 요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올랐어. 네, 그 가격이 올라서라기보다는 그 한 달간 100만 원을 가지고 좀 굴리면 더 많은 가치를 생성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걸 감안해서 한 달 동안 너는 100만 원 사용하지 못했잖아, 그치?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가 생길 텐데, 그죠? 그래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관점을 먼저 확인해볼까? 어제 100원과 오늘 100원 뭐가 더 클까요? 어제 100원. 그쵸, 어제께 더 큰 겁니다. 네, 어제 걸 오늘로 가져오면 110원쯤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로 맞추든 어제로 맞추든. 이게 다른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거죠. 네, 액면가가 똑같아도. 네, 그런 것을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통 이제 뭐 그 몇 퍼센트 증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뭐 3%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3% 증가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할 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저거는 알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100분의 3은 당연히 3%를 의미하는 거고, 네. 3%를 3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만약에 3으로 쓰면은 400%예요. 네. 어쨌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3%는 0.03이고 또는 100분의 3이고 그걸 전부 다 R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이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율. 이자율. 네. 그래서 네.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건 괜찮겠죠? 네. 어떤 금액이 있었어요. 원래 금액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R을 곱하면 안 된다고. 1 플러스 R을 곱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10만원짜리 상품을 주고 이거 10% 이익을 얻어와. 그러니까 10,000원 벌어와. 라고 해서 너가 10만원짜리 상품을 가서 여기 10,000원이라고 팔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10,000원에 팔면 난리나. 110,000원에 팔아야지. 알았어? 네. 그죠? 10,000원에 팔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10,000원에 팔면 제일 비싸. 네.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일이 뭘 의미하는 거죠? 원가. 예, 원금. 예, 원가. 예, 그걸 의미하는 거죠. 네. R이 예, 리율. 그래서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그게 등비수열이고 그걸 누적하면 등비수열에 합의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그리고 등비수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되냐면 어떤 수열인데 그게 등비수열이야. 근데 초항과 공비를 알아. 그럼 뭐 이미 다 끝난 거야.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자율 계산도 초기 값이 뭐고 얼만큼씩 커질지만 알면 나는 그냥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껏해야 등비수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하는데 그 완전 처음 인트로는 이것부터 비교를 해요. 단리법과 복리법을 비교합니다. 네. 그냥 이걸로 시작하죠. 네. 단순이자 계산법, 복합적인 이자 계산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순이자 계산법은 그냥 처음에 100원 너무 귀엽다. 100억. 네. 행복해. 자, 100억을 내가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1% 이자를 받는다고 합시다. 100억에 1%면 1억? 오, 좋습니다. 1억을 맞고요. 자, 그러면 뭐 한 달 만에는 좀 너무 심하니까 네. 1년에 1%면 너무 그런데 어쨌든 네. 그래도 1억이니까 네.
아니 기분 좋게 합시다. 한 달 만에 1억 이렇게 합시다. 한 달 만에 1% 준다. 네. 야 1년이면 12% 예. 어쨌든 한 달 뒤에 101억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또 1억 더 줘서 102억 됩니다. 내 돈이. 세 달 만에 104억 됩니다. 안정적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네, 안 됩니다. 요즘 이런 계산법 많습니다. 뭐 친구 간에 돈 거래 할 때나 뭐 그냥 저 단순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100억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101억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은 이것의 1%, 그러니까 1.01이 더해서 102.01, 그러니까 1억 100만 원 정도는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퍼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네, 은행부에서 다 이걸 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처음에야 뭐 근데 여기만 해도 100만 원 차이 나고, 네, 돈이 더 크면 더 많은 차이가 나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은 그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 건 등차 수열이고, 그죠? 아래 건 등비 수열이거든요. 여러분 등차 수열은 기껏해야 1차 함수예요. 이렇게 커진다고. 근데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잖아요. 난리 납니다, 진짜. 네.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준다고 이자를. 그 이유가 뭘까?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럴 리가 없죠. 은행은 결코 그렇게 제일 무섭고 독한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조금 더 다 이해 못해도 원래는 별거 없지만 기껏해야 등수열이니까. 만약에 달리법을 쓰면 선생님처럼 좀 스마트한 사람은 있는데도 돈을 끌어모아서 네 진짜 한 100억 은행에 딱 처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자가 발생하는 순간 돈 다 빼버립니다. 다시나요. 그럼 내 돈 하나도 없는데 이자는 계속해서 1억씩. 이자가 발생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이자가 계속 주니까. 그죠? 네. 근데 복리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죠. 돈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네, 이게 합리적인 거지. 네, 합리적이어서 이걸 쓰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도 예전에 진짜 이자가 한 23% 이러던 시절 막 짤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그랬다고 하니까 참 행복하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다리 찢는 얘기는 한 번쯤 해줬죠? 네? 다리요? 아, 우리 2학년 안 들었네. 다리 찢는 얘기 해줄게요. 네, 독립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여줄게요. 자, 또 재밌는 우리 실제까지 해서 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20억을 들이면 20년간 다리 찢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100억을 들이면 100년간 다리 찢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다리를 100년간 유지만 시키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100억을 줄 겁니다. 턱, 100억 줄 겁니다. 네. 일단 기분 좋죠? 그걸로 다리를 100년간 유지만 시키시면 돼요. 돈을 어떻게 쓰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20억씩 5번 써서 20년간 다리 5번 찢든, 아니면 100억 딱 박아서 100년간 다리 딱 찢든. 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생각했어. 잠깐 생각하시고. 제가 말지 않나요? 100억 쪽에. 촬영해야 되잖아요. 100억. 20억 5번. 100억. 20억 5번. 20억. 네. 아, 여기 한 편. 사실 안 되는 거 맞아요, 저거? 이놈은 25 20억 5번. 너는 왜? 그래야지 어. 돈이 좀 남아있으면 일단 돈이 좀 남았으면 현찰을 좀 이렇게 보는 기간을 좀 늘리고 싶어. 좋아. 자, 수환이는? 100원. 100억? 넌 왜? 그냥 다시 짓기가 귀찮아. 비슷한 이유인데? 아니. 네. 전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철거 비용까지 생각해서. 철거 비용 없다고 생각하시고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100년간의 다리를 지을 때는 좀 더 에코 많이 프렌들리. 어쨌든 네, 알겠어요. 아니, 에코 좋습니다. 프렌들리. 네. 그 다음 소윤이는? 100억 한 번 왜? 별이요. 예. 저희가 정말 네. 저는 대학교 때 경제성 공학이라는 게 있었거든. 공대도 사실 이게 중요해요.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과학을 받아다가 부가치를 생성시킨 게 공개거든요. 와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증명 같은 거 안 합니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볼 때 책 펴놓고 봐요. 네, 갖다 쓸 줄 알면 돼. 와우. 돈을 잘 넣는 게 중요해서 돈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이 교수가 낸 문제예요. 그리고 오. 이제 대형 강의야. 대학교는 대형 강의도 있어요. 한 100명, 200명 들어가는 강의도 있어요. 그걸 갖고 가서 영화도 보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손 딱 들었죠. 한 3분의 2가 100억 쪽. 3분의 2 이상이 100억을 들었어요. 몇몇이 이제 220억을 들었죠. 그 이유는 뭐 역시 제약회계에서 그렇게 제약회계 뭐 일제히 창출 뭐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유를 든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100억에 손을 썼는데 우리 때는 이제 뭐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든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게 좀 부실공사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튼튼하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한테 쌍욕을 먹죠. 보통 교수의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 대학생 자격이 없어 막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예. 너희도 공대생이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 20억을 들여서 다리를 먼저 짓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에게 80억이 남았죠. 그 80억을 20년 네 80억이 20년간 무럭무럭 자랍니다. 공리의 이자를 타고 알겠습니까? 이참 네 이런 관념이 좀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돈을 키우는 그 행복을 알아야 돼요. 에코 프렌드. 최근에 돈이 커진다니까. 탄도 독립식으로 상관. 그것도 지수한 쪽으로 이렇게 커져요. 네 20년간 네 매달 머니가 에코 프렌드. 그게 또 자식이 낳고 그런 느낌이에요. 에코 네 프렌드. 토끼 농장을 운영하시면 알 거예요. 네 새끼 이거 토끼가 물어봐. 2달 만에 또 새끼 토끼가 뭐 이렇게 이런 거수 막 수혈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 뒤에 또 다리 하나 짓습니다. 또 얼마 안 남았겠죠? 그것도 20년간 액주민지 키워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은행에 그냥 딱 박아놓는 식으로 뭐 했다고 칩시다. 그때 이유를 뭘로 계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결론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막 해서 여기까지 딱 짓잖아요? 그럼 이제 100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다리 다 주고 108억이 남았었어요. 8억이 남은 게 아니고 108억이 남았다고. 왜요? 다리 한 번 더 지을 수 있어요. 100년간 다리.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이거 이유를 계산해볼까? 어떤 이유를 하면 되는지? 근데 채 1.몇%밖에 안 됐었어요. 네. 다시 한번 나중에 또 계산해봐야겠다. 근데 지금도 이율이 2% 아주 저금리 시대인데, 네. 근데 이율이 한 3%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행복한 상황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100억 빡! 해서 100년에 딱 하면 100년에 다리도 없고 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좀 장착하고 계셔야 돼요. 와우. 네. 자,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수위가 어울리죠. 달리는 등차 시절, 북리는 등비 시절.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응용, 활용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복리란 개념을 아셨으니까 우리는 복리만 다룰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일단 은행을 가봅시다. 은행을 가서 적금을 부어볼 겁니다. 적금 부는데 선생님이 이제 긴 막대기를 하나 그릴까요? 기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기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합시다. 이게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기간, 뭐 n번째 기간이라고 합시다. 뭐 월이 될 수도 있고 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금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적금을 뭐 A1을 여기다 넣었다고 합시다. A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달로 하죠. 그냥 첫 번째 달에 A1 넣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달 초에 가서 또 A1 넣었습니다. 세 번째 달 초에 가서 또 A1 넣었죠. 이렇게 적금 넣는 거예요. 이게 2월 초에요. 물론 1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하루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 차이가 의미가 있으면 12월 31일 날 가서 100억 딱 받고 1월 1일 날 이제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세상 돌아가니까 월 말과 월 초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월 초 느낌으로 놓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에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n번 나는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n개월 뒤에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적금받아 갑니다 이제. 적금이 여기 쌓여 있을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쌓여 있을 거냐면 얘는 이자를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n번, 만 n번을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이 n번 곱해집니다. n번째는 n-1제곱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맞으면 이 가운데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점수는 n개인데 칸수가 n-1개 뭐 그런 식의 상황에서 그런 거고 저는 기간은 정확히 n칸 혹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n제곱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거보다 하나 더 적겠죠. 네,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2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아 이게 등지수열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야 될 세 번째. 잊지 마시면 될까? 오늘 선생님이 3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뭐였을까? 첫 번째. 첫 번째. 돈은 커진다. 돈은 커진다. 네. 앞으로 돈 이꼴 토끼? 무릎으로 자라는 거야. 성장하는 거지. 새끼가 새끼 낳고 막 이렇게. 돈은 그런 대상이야. 선생님 그 근친 교배 아니에요? 근친 교배. 자, 그 다음에 건강에 해로운데. 그 다음에 네. 너 근친 교배가 왜 건강에 해로운지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하면 있죠.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이렇게 그 이탈리안 교련들 근친 교배 유전자가요. 그 안골고루 돼요. 안골고루 되면 뭐가 문제인데? 다음 시간까지 A4 용지 2장을 이렇게 써보세요. 알았죠?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거.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1 플러스 r을 곱한다는 거. r만 곱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r 곱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네, 원금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이걸 다 합하는 거니까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서 원리합계가 활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게 제일 작으니까 네, 이걸 초항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초항. 그래야지 공비가 분수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일부가 수수가 돼요. 1 플러스 r씩 곱해주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수는 n개가 되죠. 네. 자, 그거 계산하고 갑시다. 자, 이 적금을 그 기간의 머리맡에 넣었다고 해서 머리 숫자 써서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적금 얘기예요. 네, 적금 얘기로 시작하는 거죠. 기수불 적금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비수열 합공식 쓰시면 돼요. R-1분의 근데 그 R이 아니고 1 플러스 I라고 이게 중요해요. 네, R-1분의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기호주 이렇게 생겼죠. 이제 여기다 초항 곱해야 되는데 초항이 뭐냐면 점 맨 아래 거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수불 공식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상쇄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안 쓰는데 이걸 보고 공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보고 1 플러스 1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좋아요. 자 이제 기간의 말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기말물을 봅시다. 기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1월 말. 네. 그럼 이제 2월 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n-1월 말이 되는 거고요. n월 말에 여기까지 넣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은 돈을 넣자마자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역시 다 등비수열이고요.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열하면 이게 초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n개 똑같아요. 항수. 공비도 1 플러스 r씩 커진 건 똑같고요. 초항만 다르네요. 그래서 기말불식은
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 기수불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n개.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 세 가지 사실 다 다시 확인할게요. 일단 돈이 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만 원씩 10번 넣고 나중에 1000만 원 생겼다 하면 바보라고요. 알겠어요? 네. A1을 n번 넣고 AN을 받으면 안 돼요. A에 n배가 아니고 이거 배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가 되게 행복한 지점이에요. 행복한 지점. 1보다 큰 수의 지수 거듭제곱. 진짜 행복한 지점이에요. 네. 저거 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야. 네. 이 단계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네, 여기 1 플러스 R씩 1 플러스 R배씩 이렇게 차곡차곡 커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이 됐고 그걸 합의되는 건데 잠깐만. 이거 어차피 첫 번째 포인트구나. 이 녹색 AN계하고 주황색 AN계를 보시면 같은 값인 것좀 보이잖아. 근데 아까 그 질문과 똑같아. 어제 100원과 오늘 100원 뭐가 더 클까? 어제. 어제 100원이 더 크다. 그러니까 녹색 AN계하고 주황색 AN계하고 뭐가 더 클까? 녹색. 그치, 녹색이 더 큰 거지. 정확히 몇 배 더 클까? 기간 한 번만큼 더 커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배 더 큰 거야. 그게 공식에 반영돼요. 이 두 공식 보세요. 1 플러스 R배죠. 다 똑같고. 이걸 이해하시면 원래 그냥 아주 잘 정리가 된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은 기말고사 하나를 외우시든 아니면 그냥 잘 받아들이세요. 그럼 거기에 1 플러스 R배분 기술을 보시면 나오니까. 알겠죠? 네. 그냥 A1을 막 넣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이거야. 항수는 당연히 아니고. 와,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의 활용 문제로 이제 뭐가 있냐? 빚 갚는 거하고 연금 타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 그냥 할게요. 네. 빚 갚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냐면 적금부인데 사실 기말불로 안 붙습니다. 기수불로 보여요. 왜냐면 적금을 붓는데 만 100원씩 넣었어. 근데 마지막에 적금 타러 갔는데 일단 마지막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바로 받을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돈 내고 한 달 뒤에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문제인데 기말불로 나왔으면 그분이 좀 금융적인 사실은 조금 그런 상황이 별로 없다. 근데 빚을 갚는 거 있잖아요. 빚을 갚는 것은 당연히 기말불로 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뭐 빚은 이제 그냥 막 냅다 돈을 빌린 경우도 있지만 물건을 확 지르는 거죠. 나 이거 차 한 대 뽑았어 이런 거지. 네, 핸드폰도 100원에 넘어가니까 샀어. 근데 100원 딱 주고 나가는 게 이거 한 10만 원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할부를 하는데 빚을 갚는데 만약 기수불로 갚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상해요. 마지막에 풀면 마지막 돈을 냈어. 근데 빚이 안 끝나. 한 달에 가.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치? 두 번째. 돈 싹 빌렸는데 빌리자마자 바로 갚으세요 하면 그게 또 이상하잖아. 그죠? 네. 한 달쯤 뒤부터 갚아야지. 네. 그래서 빚 갚는 건 기말불에 올린다. 자, 그래서 빚을 갚아봅시다.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이 D라고 할게요. 네. 빚을 내가 한 100만 원을 졌어. 빚을 졌어. 그다음 다음 달에 10만 원을 이제 갚았어. 처음으로. 10만 원 10번 갚으면 되지 않아? 하고 하면 그것도 여분 그런 사실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90만 원쯤 남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만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빚은 어떻게 갚아지는 거냐면 그냥 빚은 한 번도 갚지 않고 끝까지 쭉 커지는 거예요. 빚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몇 배가 되겠어요? 1 플러스 R에 N제곱배가 됐어요. 빚이. 그동안 한 번도 갚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마지막에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적금을 부는 느낌이에요. 할부 개념은 딱 이 개념이야. 그래서 기말불로 적금을 쌓아서 이거 갖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빚의 상환이라고 하거나 빚을 되돌려준다.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딱 이 등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 빚을 갚을 때 보통 뭘 궁금해하냐면 얼마씩 갚아야 되지 이걸 궁금해하거든. 그래서 구하는 게 보통 A예요. 그래서 A 값을 구할게요. 그럼 A가 뭐가 되느냐? 이 빚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뒤집어서 넘기면 돼요. 네, 이만큼 갚으면 돼요. 네, 뭐 식은 복잡 외울 거 아니니까 그냥 는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돼. 네, 기말 공식으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 불합리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 분명히 매달 갚고 있었는데 빚이 안 줄어들어. 나 빚이 좀 줄어들어야지 이게 커져도 좀 작은 상태에서 커져야지 좀 감당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미 큰 상태에서 계속해서 커진다고, 그죠? 아니 내가 갚는 돈도 커지니까 상관없잖아 하면은 엄밀하게 계산하면은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된다. 근데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할부 거래가 된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세상에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제 내가 갚을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빚을 졌는데 그게 한 달간 이만큼 커지고 내가 거기서 A1을 갚고 그 돈이 그 다음 달에 이만큼 커지고 그래서 내가 A1을 갚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는 여기 나올 때까지 얼만큼 되는가 A를 구하고 싶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어려워서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집 같은 거 그러니까 몇 억 드는 그런 거래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 미묘한 차이가 값이 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식을 실제로 씁니다. 네. 대신 이제 계산표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빚의 상환은 그냥 빚 따로, 갚는 돈 따로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빚은 끝. 자, 이번에는 연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연금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 전에 저축했던 돈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받는 거죠. 뭐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다든가 200만원씩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아요.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벌이가 없으니까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또 좀 기수부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니 월초에 돈을 받아야지 생활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네, 좀 기수부리 어울리는데 연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로 표현합니다. 네. 연금은 기수부리가 어울리는데 연금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계산하면 연금을 땡겨받을 때 현재 가격을 구할 때 왜냐면 연금 생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돈만 그냥 용돈 정도 받으면서 뭐 좀 씀씀이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내가 너무 젊어. 아직 뭐 60대 70대여도 아직 너무 젊어 막 팔팔해. 그래서 나는 그래 그동안 몰랐던 치킨집 사장을 꼭 해봐야겠어 라고 해서 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 앞으로 내가 한 20년간 뭐 매달 100만원씩 받을 돈을 몰아서 주세요. 그럼 이제 돈이 꽤 크겠죠. 근데 100만원 한 10번 받을 걸 가지고 1000만원 주세요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왜냐면 저 멀리 있는 100만원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요. 뒤로 가면 커지니까. 그럼 1 플러스 R분의 1식으로 그죠? 줄게 된다. 그러니까 1000만원보다 더 작은 돈을 받게 돼. 네. 그걸 다 모았을 때 연금의 현재 가격이 돼요. 그걸 계산을 할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전부 다 저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계산법이 어려워집니다. 공비가 분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점만 맞추면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맨 뒤로 시점 맞춰. 이렇게. 내가 받을 돈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배하고 이 기수부라고 가까워서 그냥 푸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이것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싶은 돈은 어차피 P잖아요. 그냥 P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 등식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P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P값은 또 기수불 공식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여기에다가 이것만 나눠주래요.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공이야. 공식이 좀 복잡해 보여도 내용 자체가 워낙에 단순합니다. 그냥 시점을 맞춰서 비교하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비교하기 가장 편해요. 이게 빚이든 연금이든. 알겠죠? 네, 그리고 연금을 P라고 쓰는 이유는 저는 처음에 연금의 현재 가격에서 프레젠트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연금을 영어로 펜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놀러가서 보는 거기하고 똑같아요. 네, 프랑스어원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P라고 해요.